네, 안녕하세요. 조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거는 2, 3 너무 문제인데 화면에 띄워놨죠.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마지막 줄에 병이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쟁점을 바로 제시하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론을 빨리 쓰셔야 돼. 일반론을 빨리 쓰고 이제 사안 포섭을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 사안 해결이 배점이 3점이라면 자기가 배정하는 시간이 3분이다. 그럼 일반론을 어떻게 하셔야 돼? 빨리 써갖고 일반론에서 시간 세이브를 3분 정도 하셔가지고 남들 3분에 사안 해결할 때 자기는 여기 지문 포섭하시면서 6분에 해결하면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병이 제3자일 텐데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경업자죠. 경업자.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5번째 줄에 병은 3번째 줄에 이 노선에는 갑 이외에도 여객 운송 사업자 병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병이 기존 업자란 말이에요. 기존 업자. 이해가시겠어요? 기존 업자인데 첫 번째 줄부터 보면 갑이 두 번째 줄에 이 사업을 을에게 양도했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사업을 판 거예요. 그 다음에 A씨의 시장 X가 양수를 인가해서 이 사업은 을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 노선에는 갑 말고도 누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죠. 병이. 그래서 이제 인가는 누구한테 난 거예요? 갑에서 을로 넘어갔는데 을한테 난 거란 말이야. 을.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인가라는 처분의 상대방은 을인데 병은 제3자죠. 제3자. 그래서 제3자 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니까 원고 적격이 핵심 쟁점인 것이고,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중에 무엇이에요? 경업자. 기존의 경쟁업자니까.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 그럼 경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죠? 특허업자냐 허가업자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럼 특허업자인지는 각종 육해공 운송수단, 면허는 특허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여객 자동차 육상 운송수단이잖아요. 육상 운송수단, 이 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돼. 그럼 이 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 특허야, 특허. 병이 이제 이 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에게 기존에 면허가 있었을 텐데 이 면허는 특허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특허업자니까 원고 적격 인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인정이죠. 인정. 원고 적격 인정인데 이 사례는 원고 적격 부정된 사례야. 부정된 사례. 그 부정된 사례임을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네 번째 한 6번째 줄쯤에 병의 장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장래 기대이익이. 그런데 그래서 병이 장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취소를 간 건데, 이 장래 기대이익은 보호된 사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런데부터 이 사업이 일체로 을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이로 인해서 갑이 이제 빠지고 을이 갑 대신에 하는 거죠. 일체로 양도됐단 말은. 그럼 이로 인해서 종전, 여기 이제 핵심이죠. 종전 이런 것들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갑이 하든 을이 하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병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어차피 갑하고 경쟁하든 을하고 경쟁하든 병의 지위에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특허업자이긴 하지만 장래 기대이익은 사익보호 규정으로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의 지위의 변동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례야. 기본서는 이제 1교시 끝나고 구입하시고요. 제가 이제 기본서에는 요걸 반영해서 어제 기본서가 나왔는데 실어놨어요. 기본서 이제 29페이지의 것인데 이따가 1교시 끝나고 기본서 구입하셔야 돼. 팔레박스 이제 특허 기업인 경우에는 인정하죠. 특허 기업인 인정. 근데 이제 동그라미 1- 부정되는 경우, 이 부정되는 경우가 2, 3 노무가 뜬 거예요. 부정되는 경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밑줄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또다시 나올 수는 없고, 맨 위에서 3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런 기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구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논거야, 논거. 그 다음 밑줄에 보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양도 양소로 인해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두 가지 논거. 기대 이익은 보호된 사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병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논거로 마지막 줄에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제 가로 안에 보면 96이잖아요. 9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실 게 뭐냐면 최근 판례가 무조건 나온다. 이게 아니야. 최근 판례에서 낼 수도 있고 과거 판례에서도 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최근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법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법리. 그래서 아까 답안 제출한 걸 제가 이제 미리 봤는데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잘 포섭하신 분이 있어요. 판례 알았어요? 몰랐죠? 자, 이게 제가 일부러 이걸 2, 3년도 최신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기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야. 판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판례를 모르는 상태, 이 판례 강사들도 안 가르치는 판례란 말이야.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교재에 실어놓고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는 거짓말쟁이고 저도 안 가르쳤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그럼 조건은 다 똑같죠? 조건이 뭐야? 어차피 모르는 건 다 똑같단 말이야. 모르는 건 다 똑같을 때 원고적기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원고적기 있다고 본 사람이 틀린 거냐? 아니다 이 말이야. 논리만 맞으면 돼요. 어떻게 논리를 짜는 거야? 장래 기대 이익은 보호된 사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는 대법원은 사실심이에요, 법률심이에요? 한번 가르쳐줬지. 법률심이지. 법률 문제 갖고 붙은 거야.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럼 원고 측은 자신은 원고적기 있다고 주장한 거야, 없다고 주장한 거야? 있다고 주장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은 장래 기대 이익도 포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피고 측은 장래 기대 이익은 포함될 수 없다. 현실적 이익이어야 된다. 현실적 이익.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 포함설, 긍정설 원고 측, 부정설 피고 측. 누구 입장이 맞는지 법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해준 거죠. 대법원에서 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야.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야. 첫째, 모든 판례를 다 준비할 수는 없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대비했으면, 충분히 공부했으면 시험장에 쓸 때 둘째, 내가 논리에 맞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답안지 이 판례를 모르고서 원고적이 있다 했었을 때 이 사람이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이면 틀린 거죠. 주관식은 논리에 맞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논리에 맞기만 하면 두려움 없이 바로 결론을 내라 이 말이야. 원고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상관이 없다. 이해가요? 다만 이 판례를 쓰신 분은 점수가 높겠지. 쓰신 분 있을까요? 없어. 개구라야. 있을 수도 있어.
저는 강사의 생명이 뭐라고 보냐면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내가 가르쳐줬자 개구라야. 이걸 누가 가르쳐줘? 채점평 다 봐요. 김정일 변호사가 나중에 채점평에 올렸더라고. 김정일 변호사, 김정일 강사 혼자 이 판례 찾아서 대부분 원고 중에 있다고 했을 텐데 판례에 의하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고맙다고 글을 올렸어요. 같은 업계 종사한 사람이지만 좋은 거잖아. 그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니까. 세 가지. 강사의 생명은 정확한 거, 그다음에 진실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전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야. 저는 뻥 안 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쟁송은 저를 믿고 가시면 돼. 지금 설명드린 거 좀 이해 가죠? 연기의 모든 걸 다 완벽히 알 수는 없어요. 흐름이 이런 거다 정도 아시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30분 내에 못 쓰죠? 보고서도 못 쓰죠? 그러려니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대학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쓰겠냐고. 지금 간신히 한글 읽고 있는 건데.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됐고.